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내일이 트리플 위칭 데이로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와 개별적인 종목들도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션 만기 물량이라든지 핵심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일단 내일 트리플 위칭 데이가 있는데 오늘인데 옵션의 명목 가치는 과거 분기 만기와 비슷하거나 다소 조금은 증가된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특별히 9월에는 옵션의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는 것들. 그 다음에 좀 제로 DT 있죠. 이거는 제로 데이 투 엑스프레이션입니다. 하루 동안 엑스프레이션이 없다는 거죠. 만기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옵션은 만기가 있는데 만기 없이 들어오는 그런 유동성이 상당히 높다. 즉 단타 치는 세력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옵션 비중이 높아진 것들을 상당히 감안할 때 만기 물량이 5조 달러를 다시금 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로 주가지수 옵션 있죠. 이거는 지금 이제 지수 옵션이 한 3조 2천억 달러, 그 다음 개별 주식이라든지 ETF 옵션이 1조 9천억 달러. 그래서 옵션의 만기의 명목 가치는 5조 1천억 달러 정도로서 전 분기와 유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과거 대비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을 본다면 매우 높은 상태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올 또 2025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옵션의 거래량과 풋콜 레이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도 9월 현재로서 옵션 시장의 전체 거래량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CBOE 데이터에 따르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9월의 평균 옵션의 일일 거래량이 1920만 계약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38.5%나 증가되어 있으면서 2025년도 들어서도 최고치를 지속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지수 옵션 있죠. S&P 500에 이런 것들도 제로 DT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매매량이 전체 거래량을 갖다가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옵션 거래 비중에서 특별히 콜 옵션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개별 주식과 반도체, 특별히 엔비디아 이런 소위 성장주 중심으로의 콜 옵션의 거래량 자체가 대량 장세에서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요약하게 되면 옵션의 명목 가치는 5조 1천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콜 옵션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 중심이다. 옛날에는 일단 2023년도에는 테슬라, 애플 중심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넘어왔죠. 2024년도부터는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수 변동성을 본다면 0.5%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상 최고치에 경신이 되고 있는 것이 미결제 약정과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은 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옵션의 거래량이라든지 오픈 인터레스트 있죠. 이런 것들의 행사 가격이 상승할수록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만기일 직전에는 단기적인 가격 변화에 따른 델타 엣지라든지 매수 매도 강도가 조금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델타 엣지 이런 것들은 가격의 변동 위험을 갖다가 좀 최소화한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658에서 661달러 행사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콜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콜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만기 예소 이벤트가 발생되게 되면은 특정 행사 가격에서 피인의 종가가 밀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 말 자체가 뭐냐면 거의 지금 애뜨만이란 말입니다. 등 가격에서 행사 가격하고 밀착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지금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조금은 있다. 그래서 그때 약간의 변동성은 또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나스닥 100의 옵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QQQ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제로 DT 있죠. 이런 옵션들 하루 만에 일단 만기가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월물에 옵션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월 기준으로 해서 QQQ ETF의 종가가 580.7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요런 옵션 체인에서 애트만이 있죠. 등 가격부터 시작해서 RO만이 즉 말해서 바깥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가격의 행사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내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바깥쪽에 일단 프리미엄의 싼 쪽에서 많이 거래량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델타 감마 값이 커지는 변동성 매매 전략이 활성화됐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일단은 변동성 쪽에 지금 매매 전략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콜옵션의 거래량이라든지 오픈 인터레스트 있죠. 미결제 약정 이런 것들 모두 다가 ATM부터 시작해가지고 OTM 구간에서 매수세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풋옵션도 있는데 이거는 OTM 있죠. 외가격 구간에서도 하락 배팅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부 해지를 중심으로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갑자기 가다가 꺾일 때, 자, 고를 때 일단 해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외가격에다가 좀 사놨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 기관보다는,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델타 엣지 거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런 초대형의 주가 변동이 QQQ 옵션 시장에서 수급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로 DT 옵션이 지금 이제 SPX 지금에서 S&P 500과 동일하게 ADV 있죠. 이거는 하루 동안의 물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Average Daily Volume. 요게 절반이 육박하면서 지수 방향 출현 시에 하루 만기 내에 유동성이라든지 변동성의 급증세가 반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옵션 시장에서 9월 19일 만기 옵션 체인에서 콜과 풋 모두 다가 극의 가격보다는 지금 이제 ATM 이쪽은 행사 가격, 현재 일단 등 가격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외 행사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많이 쏠려 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그 중간에 많이 밀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이폰의 17의 신제품 실적 시즌의 이벤트가 가까움에 따라서 콜옵션 쏠림이 조금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통의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일에 급등했다가 실적 발표 후에 감소하는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장 종료 전 한두 시간 동안에 시장 조성자, 그 다음 기관 투자가들 이런 사람들이 델타 엣지 거래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종가 방향성이 조금은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 마감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조금은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기를 앞둔 2일 동안의 평균이 1.23%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리밸런싱, 그 다음에 시장의 조성, 그 다음 포지션 청산 이런 것들의 효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의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개별 주식마다 옵션이 있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갖다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콜 옵션의 거래량, 그 다음 미결제 약정 이런 것들이 풋 옵션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180 행사에서 콜 옵션의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오픈 인트레스트가 압도적으로 높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보다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일장에서 좀 내려간다면 이런 것들은 더욱 다 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콜 옵션의 총 거래량이 한 73만 7천 건, 그 다음 풋 옵션의 총 거래량이 36만 3천 건으로서 2배 이상이 많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풋콜 비율을 본다 하더라도 한 0.49 정도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콜 쪽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지금 이제 초단기라든지 콜 매수, 커버드 콜 전략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에 있다. 콜 매도 프리미엄의 수익 자체는 시장의 급락 구간에 따라서 델타 엣지 공격적인 매도 강도가 반대로 상당히 좀 줄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옵션의 거래량 중에서 풋콜 레이쇼가 0.63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 기대감에 따라서 콜옵션의 대량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행사 가격을 볼 것 같으면은 420불부터 시작해서 450불대까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격이 이게 안 되면 이게 다 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상승의 추종의 거래의 성격이 상당히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도 미결제 약정 역시 대형 만기의 청산 이벤트의 쏠림 현상의 연출 가능성이 증대되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 있던 430불대까지 갔다가 조금 일단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매도세가 좀 이제 차익 실현 이런 것도 또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내일장에서는 400불대가 지켜내는지, 자, 그것이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현재 모습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옵션의 만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일단은 상승세보다는 하락세가 약간은 더 깊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자,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만약에 그거를 갖다 밑으로 내려간다면 우리가 조금씩 저점에서 분할해서 또 들고 가는 전략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저점이었던 165불대와 더불어서 직전 고점이었던 183불대 있죠. 자,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내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아무래도 평행하게 플랫하게 좀 나타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주가가 좀 빠질 때 있죠.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은 담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요 가격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담기는 좀 힘들고, 좀 주가가 빠질 때, 자, 고를 때가 좀 담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아무래도 70불대 정도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특별히 일단 숏 인트레스트도 조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일단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들고 가시고, 자, 내가 일단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 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자, 먹었다면 일부 익절하면서 또 내려온다면 다시 받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지금 요 가격은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아이온큐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EBSL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00배가 넘어가고 있죠.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P 레이쇼로 봤을 때, PS 레이쇼로 봤을 때 포월드도 213배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너무 많이 일단 과다하게 지금 이제 과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가서 여기는 살 때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올라왔던 분야 안에서는 약간은 익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튀었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있고, 물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분야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 자체는 조금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팔란테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테는 요럴 때 일단 조금씩 담아가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빠질 때마다 담아서 좀 길게 보시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푸콜 레이쇼 이런 걸 떠나서, 자, 이 있죠. 자, 어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국방 계약도 있고, 자, 그런 것들, 커머셜 아니면은 가벌먼트에서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많이 달렸죠. 달렸다가 좀 쉬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요거하고 요거의 간격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다시금 주가는 반등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익이 일단은 이익의 성장, 매출의 성장이 없다면은 우리가 일단 담을 수가 없겠지만은 팔란테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일단은 꺾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자, 내일장이 있어서도 자, 팔란테 역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들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자,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또 빠진다면 그때는 또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파가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두 가지만 일단 추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소형주 중에서 저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종목 있죠. 먼저 파가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파가야, 소파야 이런 두 가지 한번 볼 건데, 자, 두 개 다 일단 금융주죠. 자, 그 다음 일단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파가야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뭐 5불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들고 가자 이렇게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 고점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게 가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지금 이제 마이너스였죠. EPS가 마이너스였던 것이 지금 2025년도에 플러스로 양전환되었고, 자, 그와 더불어서 2010년도도 1.5, 그러니까 0.7에서 1.5니까 두 배가 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에서 또 2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매출의 성장과 이익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매출도 본다 하더라도 지금 335밀리언에서 계속해서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익의 성장과 매출의 성장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주가는 좀 달릴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이 되면서 계속해서 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찰해 보는 종목이 아무래도 파가야 이런 종목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주시하셔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 조금씩 모아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소파이도 말씀을 드렸죠. 소파이 역시도 직전 고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이제 30불 때면 강하게 돌파한다면 역시도 이것도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금융주에다가 소형주 이런 종목들 있죠. 자, 그 다음에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 우리가 들고 가시면 아무래도 주가의 반영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요것도 2025년도에 EPS가 0.31인데 2025년도가 0.56, 0.77, 0.91로서 계속 상승이 되고 있죠. 요것도 보시게 되면 게다가 다 비트를 했습니다. EPS가. 자, 그 다음에 또 매출도 계속해서 일단 비트를 하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877빌리언에서 1빌리언까지 2020년도 지금 이제 애뉴얼로 봤을 때는 지금 3.4빌리언에서 5.67빌리언까지 두 배가 증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종목도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지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지 그런 증가율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소형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건실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매입해 나가시면 아무래도 하반기 때는 좀 좋은 그런 또 실적을 나타내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